다른 비슷한 연구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여기서도 대시 다이어트하고 이제 지중해 시기가 다 포함이 되었고 5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ESKD의 발생 빈도를 보았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여러 인자를 보정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시 다이어트나 그리고 지중해 시기가 한 20에서 30% 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그룹의 특징상으로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BMI가 27.5 이상이 되는 환자군에서 이런 효과가 좀 더 두드러졌다고 얘기를 해서 다이어트가 중요함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 다이어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인드 다이어트도 CKD 환자에서 얘기한 부분들은 없고 그냥 일반 사람들의 코호트에서 한 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시던스 CKD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 인자를 보정하고서도 한 10% 정도 이제 마인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추가적인 신장 CKD 발생률의 저하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KD 프로그레션을 막기 위해서 다이어터리 인터벤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CKD 초반과 이제 투석 전 그리고 투석할 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강조하는 거는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지만 플랜트 베이스 다이어트를 조금 더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부터 말씀드린 메디테리언 다이어트나 대쉬 다이어트는 어떤 프로테인의 종류를 얘기하지 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자분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애니멀과 플랜트를 조화롭게 섭취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강조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로우 프로테인 다이어트 그리고 플랜트 베이스드에서 로우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이제 CKD 프로그레션을 막기 위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메디테리니언 다이어트 저희가 하고 있는 지중해 시기에 있어서 지중해 시기를 좀 신장 시기와 좀 결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런 시기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바꾸는 것 그리고 어떤 종류 큰 줄기는 유지하면서 우리 쪽에서 포타슘이 많거나 이제 프로테인이 많은 것들을 좀 제한하는 것 방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런 종류에 대한 이제 지중해 시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테인 인테이크를 줄이고 소디움 인테이크를 줄이고 인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가져가면서 플랜트 베이스로 되어 있는 프로테인을 좀 섭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붉은 육류라든지 가공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개념들은 보통 플랜트 도미넌트 로우 프로테인 다이어트라고 해서 플라도라고 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플라도는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고 이제 로우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가지면서 그 중에서 50% 이상은 플랜트 도미넌트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디움을 제한하고 파이버의 섭취를 조금 늘리고 그리고 에너지 인테이크를 충분히 섭취하라라고 하는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플라도 다이어트의 이제 기전은 보시게 되면 로우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하였을 때 이제 아퍼런트 아토리오의 바소 컨스트럭션을 시켜서 이제 인트라글로메룰러 프레셔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ARB를 사용하였을 때 로우 솔트를 다이어트를 같이 하게 되면 ARB 효과가 극대되면서 이퍼런트 아토리오 쪽으로는 바소 딜라테이션이 유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트라글로메룰러 프레셔는 조금 더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메산젤 셀에서는 TGF 베타가 감소하면서 인터스티얼 파이브로시스가 감소하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플랜트 베이스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디스바이오시스가 이제 호전되게 되면서 숏체인 패티 애시드가 늘어나게 되고 에피셀리아 베리어의 인테그리티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애시드의 로딩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장도 보호하고 인슐린 센시티비티도 증가하고 사이코페니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이어트 중에 이제 마인드하고 플라도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마인드 다이어트는 결국 브레인 헬스를 막기 위한 거고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진 않고 어떤 프로테인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칼륨의 설치를 증가시키는 거고 이제 플라도 다이어트는 CKD 프로그레션을 막기 위한 건데 유레메 톡신을 제한하기 위해서 프로테인 인테이크를 줄이고 플란트 베이스들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이제 플란트 중에서도 이제 가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는 시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 이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고 어디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로는 마인드 다이어트만 가채로는 이제 CKD 환자에서 이것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은 결국은 우리가 프로테인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플라도라는 다이어트하고 마인드 다이어트를 같이 이제 결합해서 환자분한테 제한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플라도는 양적인 제한을 가져가고 마인드 다이어트는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합해서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CKD 스테이지별로 좀 본다면 CKD 1, 2는 뭐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스탠다드한 마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혈압이나 혈당 조절하고 심뇌혈관의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KD 스테이지 A, 3A부터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인드 다이어트는 이제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에 붉은 육류를 제한하고 이제 식사할 때 칼륨은 데치기를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는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그렇지만 올리브 오일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인이나 칼륨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인드 다이어트의 기본 틀은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3B부터는 이제 플라도 다이어트를 같이 적용해야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레날 어댑티브 마인드라고 붙인 거는 조금 더 신장에 조금 더 조정된 마인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조금 더 제한을 하고 칼륨은 삼기 같은 것들로 조금 용법을 조립적을 변경한다든지, 이는 백미로 전환하고 올리브 오일은 허용 가능하고 베릴이나 허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타슘이 많지 않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허용하는 이제 마인드 다이어트의 요소들을 조금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이제 CKD 4, 5가 되면 결국은 이제 플라도에 있어서도 플랜트 베이스드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을 뭐 이중으로 삼는다든지 데치기를 통해서 칼륨을 제한하고 인도 적극적으로 제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램벨라가 보험이 안 되지만 인결합제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식물성 지방은 사용을 유지하고,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랩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석 시점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CKD5D로 이제 다이알라이시스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때는 이제 프로테인을 제한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도가 크게 의미가 없게 되고, 마인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다이알라이시스에 어댑티브된 마인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칼륨하고 인에 대한 제한은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올리브 오일이나 식물성 지방을 사용하면서 인터 다이알라이틱 웨이트 게인이 어느 선 이상 넘지 않도록, 그리고 칼륨이나 인을 같이 평가하면서 아까 뭐 얘기도 나왔던 영양평가를 같이 진행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인드 다이어트에서 CKD 환자에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허용 가능한 선은 올리브 오일을 쓸 수가 있겠고, 로우 소디움 다이어트를 해볼 수가 있겠고, 가공식은 피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될 거는 칼륨이 많은 이제 잎채소를 사용하거나 베리류를 사용할 때 가능하면 칼륨량이 적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프로테인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피쉬나 가금류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양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 피할 거는 이제 포타슘이나 인이 높다고 알려진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고, 육류에 있어서도 붉은 고기류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결국은 저속노화 시기는 키드니, 겉, 브레인 엑시스를 모듈레이션하고 BP 컨트롤이나 메타볼릭 임프루먼트를 좋게 하게 되는데, 얼리 CKD라면 마인드 시기를 그냥 적용해도 되겠지만 CKD 3, 4, 5로 될수록 마인드 다이어트는 조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CKD 통해서 올리브 오일을 쓰거나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로우 소디움 다이어트를 하거나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은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